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빅토르 유고의 소설 웃는 남자는 권력과 정치의 비호 속에 아이들을 납치해 팔아넘기는 소위 콤프라치코스에 의해 어린 시절의 기억과 얼굴이 변하고 무참히 파괴된 그인 플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흉악한 사업의 단면과 맞물려 있는 부조리한 귀족 세력과 종교계를 통렬하게 비판한 소설로 얼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버려진 소년인 괴기한 표정만 할 수 있는 그인 플랜은 귀족 상원의원 남작의 아들이지만 왕명에 의해 콤프라치코스는 그의 입을 귀까지 찢고 얼굴을 잘라버리며 코는 꾹 눌러 구멍 2개만을 보이게 하고 귀는 눈까지 접히게 합니다. 그 모습은 그의 영혼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 억지로 만든 강요받은 웃음으로 그앤 플랜은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만은 절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빅토르 이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높이 평가하지만 빅토르 이고 자신은 웃는 남자를 가장 뛰어난 소설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2013년도엔 영화로도 개봉했었는데요. 영화 배트맨의 불멸의 캐릭터인 악역 조커의 모티브가 바로 1928년에 무성영화로 상영된 웃는 남자의 캐릭터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0월 국내에 개봉한 미국 영화 조커입니다. 1981년 10월 15일 목요일, 고담시는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으로 쓰레기가 넘쳐나고 쥐떼가 들끓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왜 파업을 했는지, 파업을 멈추기 위해 고담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전혀 다루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만 내보내면서 파업을 비난하기만 합니다. 광대가 직업인 주인공 아서 플렉은 분장을 끝낸 뒤 거울을 바라보며 손으로 입꼬리를 내려 슬픈 표정을 짓다가 억지로 올려 미소를 지어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이후 눈물방울이 화장에 흘러내려 눈물을 흘리는 듯한 모습이 돼버립니다. 광대 분장을 한 아서는 고담 교회의 작은 극장 옆 폐업 직전의 뮤직샵에서 노란 광고판을 들고 춤을 추며 땡처리 광고를 하던 도중 동네 불량소년들에게 광고판을 빼앗깁니다. 한참을 달려 막다른 골목까지 쫓아갔지만 숨어있던 불량소년들에게 맞아 쓰러져 마구잡이로 집단 구타를 당한 뒤에 바닥에 홀로 널브러진 아서와 부서진 광고판을 뒤로 한 채 조커 타이틀이 화면을 꽉 채우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이 영화의 OST인 지미 드란트의 스마일 듣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Smile, though your heart is aching. Smile, even though it's breaking. When there are clouds in the sky, you'll get by if you smile. Through your fear and sorrow, smile, and maybe tomorrow you'll see the sun come shining through for you. Light up your face with gladness, hide every trace of sadness, although a tear may be ever so near. That's the time you must keep on trying. Smile, what's the use of crying? You find that life is still worthwhile if you just smile. Though your heart is aching, smile even though it's breaking. When there are clouds in the sky,
through your fear and sorrow, smile, and maybe tomorrow you'll see the sun come shining through for you. Light up your face with gladness, smile, hide every trace of sadness, although a tear may be ever so near. That's the time you must keep on trying. Smile, what's the use of crying? You find that life is still worthwhile if you just smile. You will find that life's worthwhile if you just smile. 아서는 한참을 소리내어 웃으면서 심리 상담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미쳐간다고 말하자 상담사는 무미건조한 대답만 한 뒤 지난주 상담 때 일기를 가져오기로 약속했었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아서는 잠시 망설이다 일기장을 건네주는데 거기에는 코미디 연구와 아이디어, 반복적인 문장, 여성의 나체 사진, 낙서 등이 어지럽게 적혀 있습니다. 상담사는 그 가운데 내 죽음이 삶보다 가치 있기를 이라는 문장을 발견하고 아서의 상태가 진전이 없음을 알아채지만 아서는 의사에게 말해 더 많은 약을 타게 해줄 수 있느냐고만 묻습니다. 대교를 달리는 버스 안, 아서는 앞자리에 앉은 어린아이에게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이를 웃게 만들지만 아이 엄마로부터 그러지 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서가 크게 웃기 시작하고 아이 엄마가 기분 나빠하며 뭐가 그리 웃기느냐고 묻자 웃음을 멈추지 않고 조그만 카드 한 장을 건네주는데 거기엔 죄송해요, 저는 기분과 상관없이 갑자기 웃는 병이 있어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서는 긴 계단을 올라 한참을 걸어서 집으로 오고 몸이 쇠약한 어머니에게 식사를 차려줍니다. 어머니는 토머스 웨인에게 보낸 편지에 답장이 왔느냐고 묻지만 아서는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함께 TV에 머레이 프랭클린 쇼를 보면서 방송국에 방청하러 갔던 때를 떠올립니다. 머레이가 무대로 등장해 쇼가 시작되고 박수갈채가 쏟아지는데 아서가 머레이 사랑해요 라고 외칩니다. 머레이도 능란하게 저도 사랑해요 라고 화답한 뒤 제작진에게 객석에 있는 아서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 즉흥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아서가 어머니와 같이 산다고 말하자 방청객들이 비웃고 머레이는 자신도 뜨기 전엔 어머니와 같이 살았다며 옹호해줍니다. 아서가 어머니로부터 배운 좌우명이 사람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하자 분위기가 훈훈해집니다. 중간 광고가 나오는 시간 동안 머레이는 아서를 무대로 불러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당신 같은 아들을 가질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아서의 망상이었습니다. 다음날 광대회사 대기실에서 아서에게 동료 랜들이 다가와서는 불량 소년들에게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목숨이 위험할 때 호신용으로 사용하라고 소형 리볼버 권총을 몰래 건네줍니다. 이때 외소증 동료인 게리가 아서에게 사장이 부른다고 알려줍니다. 불량 소년들에게 구타당한 사정을 모르는 사장은 아서에게 일하다 말고 사라진 데다 피켓도 훔쳐갔다는 불만이 들어왔다며 질책하고 피켓을 반납하지 않으면 피켓 변상 비용을 월급에서 깎겠다고 엄포를 넣으며 아서의 해명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아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얼굴로 웃고 있는 듯 했지만 웃음 발작이 도진 건지 아니면 화가 난 건지 아랫입술을 깨물면서 점점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이후 골목길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마구 짓밟고 걷어차면서 화풀이를 하고 그마저도 미끄러져 쓰레기 더미 위에 주저앉고 맙니다. 영화의 OST 한 곡 듣고 쉬어갑니다. 캐나다 5인조 록밴드 더 게스 후의 라핑 웃음입니다.
but I cry because your love has passed me by. You took me by surprise. You didn't realize that I was waiting. Time goes slowly, but carries on. And now the best years have come and gone. You took me by surprise. I didn't realize that you were laughing. Laughing. What you doing to me? Laughing. It ain't the way it should be. You took away everything I had. You put the hurt on me. Laughing. What you doing to me? Laughing. It ain't the way it should be. You took away everything I had. You put the hurt on me. I go alone now, calling your name. After losing at the game, you took me by surprise. I didn't realize that you were laughing. Time goes slowly, but carries on. And now the best years have come and gone. You took me by surprise. I didn't realize that you were laughing. Laughing. What you doing to me? Laughing. It ain't the way it should be. You took away everything I had. You put the hurt on me. Laughing. What you doing to me? Laughing. Oh, what you doing to me? You took away everything I had. You put the hurt on me. Laughing. Laughing. Well, you're laughing at me. Well, you're laughing at me. Well, what you doing to me, girl? I'm a looking, you laughing. I'm a looking, you laughing. You're a looking, I'm laughing. 집으로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문이 닫히려는 순간 같은 층에 사는 여성 소피 듀먼드가 딸 지지를 데리고 급하게 뛰어 들어옵니다. 올라가는 중간에 고물 엘리베이터가 흔들리며 잠깐 멈춰버리고 소피는 정말 거지 같은 아파트라며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아서가 슬쩍 쳐다보자 손가락 권총으로 관자놀이를 쏘는 포즈를 취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아서와 소피 모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자의 집으로 향하는데 아서가 뒤돌아 소피를 부르고는 그녀가 했던 권총 자살 포즈를 더 리얼하게 흉내내자 소피는 떨떠름한 미소를 지으며 집에 들어갑니다. 다음날 아서는 병원에서 어린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광대 공연을 하는데 율동을 하던 도중 실수로 랜들이 준 권총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황급히 집어넣은 뒤 아이들에게 쉿 제스처를 취하하며 공연의 일부 요소였던 것처럼 넘어가지만 이를 본 간호사들이 아서의 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하고 사장은 전화통화로 아서가 단순한 소품이었다는 변명에 화를 내고 온갖 욕을 한 뒤 해고를 합니다. 통화가 끝나자 아서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머리로 공중전화 부스 유리를 들이받아 깨어버립니다.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아서는 광대 화장도 지우지 못한 채 퇴근 지하철을 탑니다. 그런데 객차에서 정장 차림의 새 취객이 여성에게 감자튀김을 집어던지며 추근덕거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성은 애절한 눈빛으로 아서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하필 그 순간 아서의 웃음 발작이 도집니다. 취객들의 주의를 끌게 되어 여성은 그 틈을 타서 다른 객차로 도망을 가고 아서는 이때 본의 아니게 사람을 구한 셈이 되지만 무리 중 하나가 광대 노래를 부르며 아서에게 접근합니다. 아서는 이에 저항하려다가 주먹으로 얻어맞고 지하철 바닥에 실신한 듯 쓰러집니다. 깜빡거리는 지하철 전등 아래 취객들의 집단 구타가 이어지자 아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간 쌓여온 분노를 폭발하며 순간적으로 389경 권총을 뽑아 2명을 그 자리에서 쏘아 사살합니다. 남은 1명이 놀라서 도망치지만
쫓아온 아서의 총을 맞고 계단 위에 쓰러지고 권총의 약실이 모두 비어질 때까지 총을 쏘아댑니다. 남자의 숨이 끊어지자 아서는 그때서야 자신이 한 짓을 깨닫고 놀라서 황급히 밖으로 도망쳐 근처 공중화장실로 숨어 들어가지만 이내 자신의 공연을 마무리하고 억눌렸던 감정을 해방시켰다는 쾌감을 의미하듯 천천히 춤을 추다가 고개를 들어 거울에 비친 자신을 마주합니다. 잠깐 음악 듣고 이어갑니다. 영화 OST Sand in the Clouds 어릿광대를 보내줘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릅니다. Are we a pair? Me here at last on the ground, and you in midair. Send in the clowns. Isn't it bliss? Don't you approve? One who keeps tearing around and one who can't move. But where are the clowns? Send in the clowns. Just when I stopped opening doors, finally finding the one that I wanted was yours, making my entrance again with my usual flair, sure of my lines. Nobody's there. Don't you love the farce? My fault, I fear. I thought that you'd want what I want. Sorry, my dear. But where are the clowns? Send in the clowns. Don't bother, they're here. Isn't it rich? Isn't it queer? Losing my timing this late in my career. But where are the clowns? Send in the clowns. Well, maybe next year. 다음날 남은 짐을 정리하러 회사에 들어나서는 짐 정리를 하던 중 총에 대해 물어보는 동료들의 질문에 랜들에게 물어보라며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이고 나가던 중 퇴근 카드 찍는 걸 깜빡했다며 회사 출퇴근 카드기를 주먹으로 마구 찍어대며 박살을 냅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계단 위에 있는 Don't forget to smile 이라는 문구를 지워서 Don't smile로 바꿔버립니다. 한편 TV를 통해 아서가 살해한 3명은 웨인 엔터프라이즈사의 직원이었으며 범인은 광대 마스크 혹은 분장 때문에 신상을 알 수 없다고 보도가 되는데 오히려 고담시의 빈민들은 부유한 웨인사 사람들을 죽인 광대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웨인 엔터프라이즈의 회장이자 고담시장 선거에 출마한 토마스 웨인은 죽은 직원들을 애도하며 살인자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광대와 같다며 비난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 후 아서는 한 클럽에서 꿈에 그리던 스탠딩 코미디에 도전합니다. 소피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에 서게 되는데
하필 공연 시작과 동시에 웃음 발작이 시작되고 아선은 웃느라 제대로 된 공연을 하지 못합니다. 힘겹게 이어간 코미디 내용도 다른 사람들의 유머 코드와는 동떨어진 거라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소피는 아서의 모습을 해맑게 웃으며 지켜봐줍니다. 그 미소를 본 아서는 안정을 찾아 웃음 발작이 멈추고 공연도 다시 순조롭게 진행되어 개그를 시작하는데 그 후의 내용은 배경음에 묻혀 들리지 않습니다. 아서는 집에 돌아와 TV를 보다 잠든 어머니를 깨워 밤까지 부축해 드리려다 같이 춤을 춥니다. 향수를 뿌렸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오늘은 데이트를 하고 왔다고 즐겁게 이야기하지만 어머니는 별 관심 없는 듯 토머스 웨인에게 또 편지를 썼으니 반드시 붙여달라는 말만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편지를 받은 아서는 생각에 잠기다 편지를 뜯어 읽어보게 되고 편지에는 어머니가 토머스 웨인과 내연관계였으며 또 아서가 토머스 웨인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서는 어머니에게 따지다가 그는 대단하고 좋은 사람이며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조용히 떠나기로 서류에 서명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아서는 웨인의 저택에 찾아갑니다. 정원에 있던 어린 브루스 웨인과 마주친 아서는 브루스와 몇 마디 인사를 주고받은 뒤 지팡이 마술을 보여주고 호의를 표하지만 그 모습을 본 웨인가의 집사 알프레드가 황급히 다가와 저지합니다. 아서는 자신이 페니 플렉의 아들이라고 밝히며 토머스 웨인을 보러 왔다고 말하지만 알프레드는 당신 어머니는 망상장애가 있었다며 당장 꺼지라고 쏘아붙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토머스 웨인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 알프레드에게 발끈한 아서는 철창 사이로 손을 뻗어 멱살을 잡고 화를 내다가 겁에 질린 브루스를 보고는 발을 돌려 도망칩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서는 집에서 어머니가 실려 나오는 것을 보고 구급차에 동승해 병원에 가게 되고 병원 밖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형사 2명이 찾아와 당신을 찾아갔으나 집이 없어 어머니와 만났다고 하고 아서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쓰러진 거냐며 따지지만 형사는 어머니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하철 살인사건과 관련해 병원 공연 도중 총기 소지를 들켰던 사실에 대해 캐묻는데 아서는 발끈하여 단지 공연 소품이었다고 말하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떠납니다. 병실에 돌아간 아서는 소피의 위로를 받으며 어머니를 간호하고 소피가 커피를 사러 간 사이 TV에 나온 머레이 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자신이 클럽에서 했던 스탠딩 코미디 공연의 영상이 소개됩니다. 아서는 드디어 자신의 코미디가 빛을 본다고 생각하고 매우 기뻐하지만 사실 머레이는 그가 하나도 웃기지 않고 코미디에 소질이 없다는 점과 뜬금없는 타이밍에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대놓고 조롱하며 자신의 쇼와 웃음 재료로 활용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우상으로 여겼던 사람이 자신의 꿈을 짓밟고 비웃는 모습을 보는 아서의 표정은 심각하게 일그러집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영화의 OST 에타 제임스의 스토미 웨더 폭풍 후입니다. Don't know why there's no sun up in the sky, stormy weather since my man and I ain't together. Keeps raining all of the time. Oh yeah, life is bare. Gloom and misery everywhere. Stormy weather, stormy weather. And I just can't get my poor self together. Oh, I'm weary all of the time.
since my man and me and my daddy ain't together. Keeps raining all of the time. Oh, keeps raining all of the time. Oh, yeah, raining all of the time. Stormy, stormy weather. Yeah. 아서는 토마스 웨인을 직접 만날 작정으로 그가 있을 극장으로 찾아갑니다. 아서는 페니 플렉이 나의 어머니이며 내가 당신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자 알프레드에게 당신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당신은 입양된 아이라며 무심하게 대꾸합니다. 아서는 원하는 건 없으니 아버지로서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되냐며 도대체 사람들은 자신과 어머니에게 왜 일이 무리하고 야박한지 모르겠다고 절규합니다. 절망감에 빠진 아서는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안에 내용물을 전부 내던지고 냉장고 속으로 들어갑니다. 병원에 찾아왔던 형사가 남긴 자동 응답 전화기에 전화 녹음이 들려오지만 받지 않고 다음날 또 전화가 울리지만 아서는 받지 않다가 이번에 울리는 전화는 머레이쇼 섭외 요청 전화였고 머레이쇼에 소개되었던 영상이 사람들에게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며 쇼에 출연할 수 있겠냐고 묻자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날 아서는 토머스의 말이 사실인지 알기 위해 아캄 주립병원을 찾아가 직원에게 30년 전 어머니의 진료 기록을 요청합니다. 자료에는 페니 플렉은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고 아이를 입양했었는데 그녀의 여러 남자친구들 중 한 명이 어린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방관했고 결국 아이는 라디에이터에 묶인 채 영양실조에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발견되었으며 머리에는 큰 상처까지 입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아서의 웃음 발작은 페니가 말해주던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페니의 학대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서는 괴로워하며 미친 듯이 웃고 맙니다. 비에 흠뻑 젖은 아서는 힘없이 연인 소피의 집으로 찾아가 소파에 앉습니다. 딸을 재우고 나오던 소피는 앉아있는 아서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들어온 거냐며 당신 집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그의 얼굴을 보고는 기억을 떠올라 당신은 복도 반대편에 사는 아서라는 사람 아니냐고 하고 방에 내 딸이 있으니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즉 지금까지 아서와 함께했던 연인 소피는 아서의 망상이었을 뿐 코미디쇼를 한다고 데이트를 청했을 때도 데이트를 즐겼던 때도 또한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낸 것과 엄마 페니가 쓰러져 입원했을 때도 사실 아서는 혼자였었던 것입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게 된 아서는 페니의 병실을 찾아가고 자신을 보고 힘없이 애칭인 해피라고 부르는 페니를 향해 아서는 질렸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은 살면서 단 1분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고 쏘아붙입니다. 그리고 아서 플렉이란 이름이 싫었고 웃음 발작을 앓고 있는 자신이 진짜 자신이며 내 삶인 비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개같은 코미디였다고 말한 뒤 어머니 페니를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합니다. 머레이쇼 출연을 앞두고 아서는 광대 분장을 시작합니다. 머리에는 염색약을 아무렇게나 들어부어 머리카락을 온통 초록색으로 바꾸고 얼굴에 흰 물감을 바르던 도중 화장대에서 어머니 페니 플렉이 젊었을 때 사진을 발견하는데 사진 뒷면에는 당신의 미소는 정말 예뻐 토머스 웨인 이라고 적힌 걸 보고 잠시 생각하는 듯 했으나 금방 사진을 구겨버립니다. 그 초인종이 울리자 이발가위를 뒷주머니에 꽂아놓고선 문을 열어보니 예전 회사 광대 파견 사무소에
동료인 랜들과 게리였습니다. 그들을 만난 아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게리는 어머니를 잃은 아서를 위해 술을 사들고 왔다며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랜들은 회사에 찾아온 형사가 누군가 내 얘기를 했다면서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을 맞추자는 말을 하자 아서는 갑작스럽게 이발가위를 꺼내 랜들의 목과 눈을 찌르고 머리를 벽에 미친 듯이 박아대며 살해합니다. 음악 듣고 이어갑니다. 영화 OST 중 아서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괴기한 춤을 출 때 깔리는 음악인 록앤롤 파트 2 게리 글리터입니다. 광대 분장을 하고 붉은 연미복을 차려본 아서는 정과는 다른 모습으로 집을 나서고 항상 오가던 계단을 과장된 동작으로 춤을 추면서 유쾌하게 걸어내려갑니다. 그때 아서를 미행하던 두 형사가 계단 위에서 어처구니 없다는 듯 지켜보다가 불러세우자 춤을 추던 아서는 형사의 목소리를 듣고 황급히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거리와 도로를 누비며 추격전이 시작되고 아서는 택시에 치이면서도 꿋꿋이 달려 광대 가면이나 분장을 한 시위대가 가득한 지하철에 아슬아슬하게 탑승합니다. 형사들이 바로 등 뒤까지 쫓아온 곳을 본 아서는 시위대 속에 숨어 있어 위장할 목적으로 누군가가 쓰고 있던 가면을 빼앗아 착용하고 난데없이 가면을 빼앗긴 남자가 화가 나서 아서를 밀치자 아서 뒤에서 등지고 서 있던 다른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밀리며 서로 주먹을 날리고 지하철 안은 시위대와 비시위대 간의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형사들 역시 엉겁결에 폭력 사태에 휘말려 몸싸움을 벌이던 와중에 형사가 들고 있던 권총이 격발돼 시위대가 총을 맞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총격에 격분한 시위대들이 형사 둘을 지하철 역사로 끌고 나와 마구잡이로 집단 폭행합니다. 머레이 프랭클린 쇼의 대기실에 도착한 아서, TV에서는 시위대에게 린치당한 형사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아서가 커튼 뒤에서 자신의 등장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때 머레이는 정신과 의사 닥터 셀리를 게스트로 앉혀놓고 아서를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본격적인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 이전의 동영상을 다시 틀어줍니다. 담배를 지고 이를 노려보다 여러 괴기한 포즈를 취하던 아서는 차례가 되자 춤을 추며 화려하게 무대로 들어섭니다. 아서는 요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하철에서 외인 금융사 직원들을 죽인 범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머레이는 이게 농담일 것이라 여기지만 진행 스태프가 당황하여 방송을 중단시키자는 몸짓을 보내고 머레이는 큰 이슈가 될 것임을 짐작했는지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을 계속 진행하며 아서에게 그들을 죽인 이유를 묻습니다. 「君の声が聞こえる」
그러자 아서는 지독한 인간들이었고 이 사회에는 나쁜 사람이 너무 많다며 만약 거기서 내가 죽었다면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내 시체 위를 밟고 지나갔겠지만 저들의 죽음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저 토마스 웨인이 추모를 하니 따라하는 것뿐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코미디도 사람 따라 웃기는 것과 안 웃기는 게 있는 것처럼 좋고 나쁜 것도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라며 머레이를 향해 당신은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본 적이 있기나 한 인간이냐고 묻습니다. 음악 듣고 쉬어갑니다. 영화 OST인 프랭크 시나트라의 That's Life를 스튜디오 그룹 스타라이트 싱어스가 부릅니다. That's life. That's what all the people say. You're riding high in April and shot down in May. But I know I'm gonna change that too. When I'm back on top in June, I said that's life. And it's funny as it may seem, some people get their kicks stomping on a dream. But I don't let it get me down. 'Cause this fine old world, it keeps spinning around. I've been a puppet, a pauper, a pirate, a poet, a pawn and a king. I've been up and down and over and out. And I know one thing, each time I find myself flat on my face, I pick myself up and get back in the race. That's life. I tell you, I can't deny it. I thought of quitting, baby, but my heart just ain't gonna buy it. And if I didn't think it was worth one single try, I'd jump right on a big bird and then I'd fly. I've been a puppet, a pauper, a pirate, a poet, a pawn and a king. I've been up and down and over and out. And I know one thing, each time I find myself flat on my face, I pick myself up and get back in the race. That's life. And I can't deny it. Many times I thought of cutting out, baby, but my heart just ain't gonna buy it. But if there's nothing come this here July, I'm gonna roll myself up in a big ball and die. 아서는 조크 하나만 더 하겠다며 사회에서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외톨이 정신병자를 놀리는 인간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분노에 찬 말을 내뱉고는 곧 권총을 뽑아들어 머레이의 머리를 쏴 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방송국 스튜디오는 아비규환이 되고 아서는 의자에 주저앉아 다리를 떨며 굉장히 불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털스럽게 내면에 진실한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다시 의자에서 일어나 머레이의 가슴팍에 권총을 한 발 더 쏜 후 조커는 경쾌할 발걸음으로 카메라에 다가가 얼굴을 들이대며 머레이의 단골 크로징 멘트인 데츠 라이프로 마치려고 했으나 데츠에서 생방송이 끊기고 맙니다. 길거리에서는 아서가 머레이를 살해한 장면을 생방송으로 보며 더욱 흥분한 광대 시대들이 엄청난 폭동을 일으켜 고담을 혼돈의 도가니로 만듭니다. 경찰차로 연행되며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아서는 미친 듯이 행복하게 웃고
차를 몰던 경찰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뭐가 그리 웃기냐고 하자 아선은 불지옥이 된 고담을 바라보며 아름답지 않냐고 합니다. 그 순간 구급차가 튀어나와 경찰차를 덮쳐 경찰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아선은 기절을 합니다. 그런데 구급차는 광대 폭도들이 타고 있었고 아선을 조심스럽게 꺼내 경찰차 보닛 위에 눕히자 몰려든 폭도들이 알아보고 에워싸며 열광을 합니다. 한편 그 시각 외인 가족이 극장에서 나와 폭동을 피해 골목길로 들어가는데 근처에서 그들이 나오길 기다리던 폭도가 따라 나와 총을 겨눈 뒤 웨인 너는 죽어 마땅해라며 토머스 웨인을 쏴 죽이고 곧이어 부인 마사 웨인도 쏩니다. 기절했던 아선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라 소리치는 폭도들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자기에게 열화와 같이 환호하는 폭도들과 불타는 고담시를 돌아보다가 춤을 추기 시작하고 잠시 멈칫하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알아챈 아선은 피로 입가에 활짝 웃는 입모양을 덧그립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마침내 진정한 빌런이 되어 그를 갈망하던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악의 화신으로 조카가 탄생합니다. 영화 OST 한 곡 듣고 이어갑니다. 영국의 3인조 하드락 그룹 크림의 화이트 룸입니다. In a white room with black curtains near the station. Black roof country, no gold pavements, tired starlings. Silver horses ran down moonbeams in your dark eyes. Dawnlight smile on you leaving my contentment. I'll wait in this place where the sun never shines. Wait in this place where the shadows run from themselves. You said no strings could secure you at the station. Platform ticket, restless diesels, goodbye windows. I walked into such a sad time at the station. As I walked out, felt my own need just beginning. I wait in the queue when the trains come back. Lie with you where the shadows run from themselves. At the party, she was kindness in the hard crowd. Consolation for the old wound now forgotten. 아선은 정신병원의 새하얀 치료실에서 수갑을 찬 채 상담사 앞에 앉아 미친 듯이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재미있는 조크가 생각났다고 하는데 상담사가 알려달라고 하자 당신에게 말해줘도 이해 못할 것이라며 계속 웃습니다. 이후 아서가 서서히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That's Life의 가사를 읊조리자 상담사는 불안한 눈빛을 합니다. 이후 아서가 피로 새빨갛게 물든 발자국을 남기며
하얀 복도를 유유히 걸어가며 또다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남자 간호사들에게 쫓겨 복도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이내 반대 방향으로 쫓기는 모습이 지나가고 하얀 복도를 배경으로 The End 글씨와 함께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의 고담씨는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어 치안에 구멍이 생겨 시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환경위원 모두가 파업해 거리엔 새카만 쓰레기 봉투가 산처럼 쌓여 커다란 쥐가 들끓습니다. 아서의 약 처방을 담당하는 카운슬러의 말처럼 고담시의 사람들에게는 작은 친절조차 남아있지 않아 모두 늘 화가 나 있고 그 분노는 곧바로 부자들을 향합니다. 1981년의 고담시는 불완전한 시대의 초상이고 시민들은 우리처럼 자본주의의 악몽을 겪는 중입니다. 인류는 고작 달에 한 번 다녀왔을 뿐 삶의 형편은 그닥 달라지지 않았고 우리가 아서의 감정의 기류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세계가 고담과 닮았으며 우리가 고담 시민과 일면 닮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미치광이 범죄자 캐릭터에 열광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만 확실한 것은 고담의 역병으로 불리는 이 조커라는 악당에겐 치료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미국의 R등급 영화 조커였습니다. 토드 필립스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 영화가 아서의 망상인지 아닌지는 오로지 관객에 맡긴다고 했는데요.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망상인지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며 어느 쪽으로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열린 결말이라고 할 수 있어 명백히 망상으로 표현되는 방청객 장면이나 데이트 장면을 빼고 나머지 장면을 모두 현실이라고 해석하고 또 마지막 상담 장면을 제외한 모든 장면이 망상이라고 해석해도 말이 되는 것이 이 영화 조커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의 천재 싱어송라이터 18세 빌리 아일리시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자기 혐오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이를 극복한 빌리 아일리시의 날씨가 추워지는 이 계절에 듣기 좋은 팝 발라드 Come Out and Play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Is your cup half full or empty? When we talk, you say it softly, but I love it when you're awfully quiet. Quiet. You see, a piece of paper could be a little greater. Show me what you could make her. You'll never know until you try it. You don't have to keep it quiet. And I know it makes you nervous, but I promise you it's worth it to show 'em everything you kept inside. Don't hide, don't hide. Too shy to say, but I hope you stay. Don't hide away. Come out and pray. Look up out of your window, see snow
stay.